네, 안녕하십니까. 통영모의고사 3회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갑의 자동차를 수리한 정비업소에서 그 수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으로 행사해서 자동차 반환을 거절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찾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자동차가 유치되고 있는 동안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아닙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은 별도로 계속해서 행사했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자기 물건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자동차를 점유해야 된다. 아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를 가지고 점유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갑과 상의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갑과 상의한다는 얘기는 동의하에 그런 얘기고, 이렇게 임대하게 되면 과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과실로서는 피담보 채권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았습니다. 갑이 수리비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자동차 반환하지 않아도 관계없죠. 피담보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은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3자인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병에게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치권도 물권으로서 대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요번에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이제 답이, 나머지는 다 이제 유효인 설명, 맞는 설명이니까 1번이 뭐가 틀렸는지, 지문 1번에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여 지출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에 통상 관리에 속한 유지수선 의무를 해야 되죠. 네, 유지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는데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은 그게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지역권이 설정된 후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요역지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죠.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수익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자가 토지 소유권의 사용수익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지역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역권이 유상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대가를 등기해야 된다. 그런데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나 지료 같은 걸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한필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정하는 거죠.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으로서 점유할 권능이 있으므로 그의 지배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과 함께 방해 제거 청구권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해 줘야 되죠. 지역권의 존속기간 중 우리 민법은 3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는 지상권이 그렇지 지역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영구 무한의 지역권도 설정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 30년 언급, 그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데요. 틀린 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간접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죠. 간접 점유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이번에 이제 틀린 거, 이것도 이제 2번이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거죠. 전유 부분에 대한 거는 승계되지 않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6번은 이제 혼동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2번에 보시니까 채무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병이 2번 저당권 가지는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지상권 취득한다 그래서 용익물권 취득한다고 해서 담보물권이 혼동하지는 않습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서로 혼동하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6번은 2번은 뭐 혼동이었는데도 좀 쉬운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원인이 법률 행위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이행 청구 소송이네요.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 그 판결문 가지고 혼자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판결이 확정이 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억 틀렸고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해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 거죠. 이 경우에는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디귿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매각 대금 완납했다. 그럼 그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거는 법률 행위는 아니라도 245조 1항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거죠.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이지 등기 없이도 물권은 그냥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1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취소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인데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을 강박해서, 제한 능력자래요. 법률행위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추인한 이상 상대방은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하겠지만 강박에 의한 행위는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제한 능력자가 강박을 했다. 그래서 법률행위했다.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나면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은 소멸하겠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전제하에요. 하지만 제한 능력자로부터 강박당한 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권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좀 교묘하게 엮어놨긴 했지만 그래도 1번의 답이 아주 명백합니다. 자, 나머지 특별히 이제 보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이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효죠.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처벌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뭐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뒤에 한번 읽어보죠.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단계 했어야 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계약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정 의무예요.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갑은 을의 거래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허가받기 전까지는요, 계약상 채권 채무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죠.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없이 다른 비진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그 비진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하나가 맞는 내용이고요. 50번에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한번 찾아보는데 틀린 거 3분의 1입니다.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에 발송인의 의사표시 착오가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전달기관의 착오죠. 발송인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은 너무 좀 쉬운 내용이고 약간은 좀 난이도가 너무 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1번입니다. 통정오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요. 전득자 제3자가 되는 거죠. 전득자 제3자 될 수밖에 없죠. 51번 문제에 갑하고 을이 통정오의 표시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7조 내지 1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이게 취소 대상 아니면 또는 무효인 행위가 될 겁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은 게요. 이게 먼저 있었고, 요거로 인해서 각각의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거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거, 이렇게 해서 이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도 혹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있다. 그럼 요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득자,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그러니까 전득자는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틀린 건 뭐냐?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나 선의입니다라고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52번입니다. A는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B에게 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비진의 표시 107조죠. 자, 옳은 건데요. A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로서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어야 되죠. 근데 B가 A의 진위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그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A의 의사표시는 주요한 요소를 흠결한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 분류식행인데 다 어떤 요소가 더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B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A의 의사표시는 표시와 진위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B가 A의 진위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 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 A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 근데 B가 아니죠.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면은 B가 선의 무과실이다라고 하면은 유효가 돼버리는 거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B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A가 표시와 진위의 불일치를 알고 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고,
B가 A의 진위를 알고 있었으면 무효니까 또 그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A의 진위를 B가 모르고 보통 주의를 해도 알 수 없었을 때는, 즉 선이 무과실일 때는 이 의사표시는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B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옳은 내용은 5번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뭐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다,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공탁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물을 임차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갑과 을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틀린 거는 그 2번을 한번 보시죠. 을에 전입신고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주택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을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병에게 해야 되죠.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있을 때 그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갑에게는 그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이번에도 틀린 거니까 그냥 바로 4번으로 가서 매매 대상 토지의 법률상 제한으로, 토지의 법률상 제한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나 봅니다. 그럼 그 토지는 좋은 물건이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나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도한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이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건이 안 좋은 겁니다.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56번 문제, 이것도 이제 틀린 거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용의 설명이 좀 많이 긴데 4번은 답인데 3번도 한번 보시죠. 중첩적 채무인수. 자, 면책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게 3번 틀렸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4번입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의 계약 해제 후 낙약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직접 이행 청구까지만 해야지 원상회복 청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3번 제가 틀렸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그럼 병존적 채무인수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러면 4번입니다. 4번에 수익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고요. 그 4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위험부담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인데요. 이 경우에 그 불능으로 된 사유가 4번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경과실 정도면요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답은 4번이고요.
58번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이것도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에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이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채무자 토지의 경매를 통해서 채권 변제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을 토지의 2번 저당권자는요. 원래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전액 변제받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자,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아무것도 행사할 게 없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채권 변제받은 경우에 을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A는 그 병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이번에는 이제 옳은 건데 문제 사이즈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해서 이거는 일괄경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건물의 매각대금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는 이유가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의 이 권리는 저당물의 가액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때만,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1, 2, 3번 다 틀렸군요. 4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 권리에 기초해서, 즉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그 59번에 보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좀 빌려요. 2억 원 정도를 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갑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습니다. 아니면 뭐 경매했다고 하지 말고요. 여기 문제 지문처럼 이렇게 하시죠. 매각을 합니다. 매매. 이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 대금이 5억 원이다. 그런데 병이 여기다가 3억 원만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변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억 원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이 등기는 이제 무효가 아닙니까? 이게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저당권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도 얘기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만 그 수취할 수 있는 과실 또는 수취한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도 제3취득자가 있을 때 그 제3취득자에겐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지만 과실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가 그 과실에 대해서 압류 후부터 발생하는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우리 2번에 있는 지문 한번 보시면요.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목적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방목이나 수목의 식재를 위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일반 지상권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법조문에도 수목에 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61번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